안녕하십니까. 당뇨와 바나톨 9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의 혈당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혈당 강화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혈당이 나왔을 때 그 혈당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데, 쟀을 때 뭐 300, 400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에 너무 몰두하시는 것 같아서요. 박철영의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혈당 수준이면 피 속의 당분이 혈관벽을 심하게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권씨처럼 무리한 외식으로 혈당의 변동폭이 커지면 당뇨병 합병증이 더 잘 생기고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 피 속의 당분, 곧 당이 소진되지 않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간과 근육 속에 일정한 농도의 글리코겐으로 쌓은 그 나머지 당들이 세포 속으로, 특히 근육 속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각 세포 속으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이 고농도로 혈관 속에 남게 되고, 그 혈관에 남아있는 당들이 혈관벽을 심하게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초 혈관병이 진행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중에 있는 당이 대사되어져서 정상 범위 내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결국은 당이 여기 보시면 공영구 씨와 나형준 씨라고 지금 두 분을 비교한 기사인데요. 보시면 권영구 씨는 당뇨병이시고 나형준 씨는 정상입니다. 자, 정상인 경우에 한번 보시죠. 19시, 7시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요. 삼겹살 소주와 밥을 또 식사하셨겠죠. 보시면 79입니다. 측정할 때. 근데 권영구 씨 같은 경우는 120이 나왔습니다. 이제 120 이하인 경우에는 당뇨 환자는 아니라고 보죠. 왜냐면 이제 120이면 정상 범위에 있는 겁니다. 거의. 200 이하가 이제 정상 범위고, 200 이상인 경우 당뇨로 진단을 받는데요. 90에서 140, 식후 2시간 후에 쟀을 때 보통 90에서 140인 경우에는 정상, 140에서 200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내당증 장애, 200을 넘었을 때 당뇨로 판정을 하게 되고요. 더 구체적인 여러 검사를 통해서 실제 당대사가 되고 있는지, 포도당 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화의 혈색소도 검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범위를 넘어섰을 때 당뇨로 진단받게 되시는데요. 이 권영구 씨 같은 경우 보시면 120 나오셨고, 나영주 씨 같은 경우는 정상인데 79 나오셨어요. 거의 정상 범위시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120일 때 식사한 때 7시에 식사를 끝냈는데요. 나영주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79, 87, 87. 당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식사한 양들을 전부 다 세포 속으로 이행을 시켰다는 뜻이고요. 혈관에 당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상 범위 내의 당만 혈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권영구 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20이었던 당이 11시쯤이 됐을 때 23시가 되니까 265로 계속 치수도 올라가죠. 네. 보통은 올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 범위는 밑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120에서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265까지 치수 올랐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낮 시간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12시쯤 되니까 좀 떨어지셨다가 다시 또 그 다음날 새벽에 1시, 2시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그러면서 다시 또 보시면 새벽에 5시에 6시 사이에 보시면 276까지 올라가 있는 걸 봅니다.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죠. 단순히 저녁에 7시에 저녁 식사한 것인데요. 그날 새벽 5시가 돼도 276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뇨병입니다. 12시간 혈당 변화를 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여기 6시에 보시면 228이시죠. 이 상태에서 또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게 또 당이 반영돼서 또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또 치고 올라가다 또 조금만 떨어졌다가 또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265, 300, 400대를 평균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당뇨가 심하신 분 같은 경우는 400, 500대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식사를 하면 또 올랐다가 또 활동하면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상 범위 내로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의미는 265에서 79의 차이는 뭘까요? 네.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이상 분비하지 않거나 분비해도 불량인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이 정상 범위에 있지 않는 이 높은 당들이 결국은 혈관의 벽을 심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초혈관병이 깊어지게 되고요. 말초혈관이 깊어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데가 이제 신장 쪽, 그 다음에 눈 쪽, 말초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끝당, 발 쪽에, 발 쪽에 신경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당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데가 신경이기 때문에요. 발끝과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당뇨 제품에 저희 바나토라고 코큐텐하고 멀티비타민 세 가지를 먹게 되는데요. 먹게 될 때 고객님들이 반동 현상이라고 그래서 당이 일시적으로 팍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뇨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조절되지 않고 떨어졌던 것만큼 또 다시 올라갔다가 반복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절대로 265 나온 당이 265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대별로 이게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 됐습니까? 7시 여기서 11시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그 후로 좀 떨어지는 게 24시 12시가 됐을 때 거의 한 이쪽이 228이니까요. 한 3, 40 떨어지신 거죠. 그러다 또 다시 올라가시죠. 예.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바나톨과 코큐텐 멀티비타민을 드시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 내에 떨어지게 됩니다. 200대 이하로 조절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되게 발생하지가 않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당뇨약을 복용해야 당화 혈색소 기준치로 0.8, 그러니까 한 35에서 40 정도가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초 모세 혈관에 결국은 당은 떨어졌다는 의미는요. 근육 운동을 강하게 뭐 1시간 정도 하시게 되면 근육 속에서 당을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근육 운동을 동반하지 않고도 265에서 최대한 정상 범위인 140, 120대까지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바나톨 들어있는 코로소렌산 물질과 피니톨이라는 물질이 혈당 강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혈관 속에 당이 남아있지 않고 이행됐다는 뜻입니다. 이행되지 않고서는 당은 절대로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있을 때 내 당뇨가 조절되고 있는가, 조절되고 있지 않는가의 가장 중요한 수치는요. 식사 후에 당이 올라갔던 그 당이 다시 정상 범위 내 최소한 200 이하로 조절되냐 되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조절된다면 절대적으로 혈관성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긴 시간 동안에 당이 계속 치고 올라가서 조절되지 않고 밑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200, 300, 400대로 계속 유지할 때 그때는 이미 혈관 손상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말초혈관병이 진행되는 거고요. 결국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범위 내에 식후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식사 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재봤는데 뭐 300이 나왔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운동을 동반하지 않고 나서 다시 4시에 다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육 운동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그 강화 폭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통 강화가 되는 게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을 동반한 운동을 해야 30에서 40이 강화되는 거니까요. 평상시의 활동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시간 후에 쟀을 때 200 이하로 조절되느냐, 6시간 후에 또 재봤더니 200 이하로 조절되느냐, 그러면 합병증은 진행되지 않는 걸로 보고요. 혈관의 당은 남아있지 않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당들이 세포 속으로만 이행하게 되면 합병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화 혈소수도 개선되어지게 되고요. 식후 혈당이 조절되게 됩니다. 요즘은 당화 혈소수 기준치만 가지고 합병증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요. 식후의 혈당이 합병증 진행 여부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 혈당이 어느 시간대에 재든 간에 2시간 후에 쟀는데 202여로만 조절되면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후에 300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2시간 지난 4시에 다시 재측정했을 때 202여로만 조절되면 보통 100까지 정도, 100 정도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혈당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지 폭이 떨어졌다. 그게 그냥 그러면 폭이 떨어졌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떨어졌다는 의미는 혈중에 있는 당이 세포 속으로 이행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토 코큐텐 멀티비타민을 다 복용을 끝내고 끝낸 상황에서도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력이 정상 범위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정상 범위인 140 이하로 조절되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희 목적은 꾸준히 계속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력을 다시 회복하는 때까지 복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바나토를 코큐텐을 섭취를 중단하더라도 다시 정상 범위 내에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합병증 진행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10강에는 저희가 혈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요법들, 식이요법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